수급 나옵니다. 앞서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보셨듯이 외국인의 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시간 전보다 약 400억 원 정도 더 늘어났고요. 기관에서는 제한적인 매도, 개인에서 열심히 매수하고 있지만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수급을 어떻게 봐야 될지 나영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북자투자클럽의 나영호입니다. 네, 개편 맞아서 이 시간에 수급 봐주시기로 했는데 또 세세한 분석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원한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다소 아쉽게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수급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지금 현재는 크게 부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경계성 매물이 계속 좀 출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시장 전반적으로 저가 메리트가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지 여기서 더 크게 우려를 볼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중립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립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물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의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개인만 좀 쓸쓸히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선물 시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오히려 순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전체적인 매수의 자금을 본다라 그러면 차익거래 수준의 매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약 한 640억 가량 매도 물량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익거래 중심의 흐름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목할 만한 주체는 어느 쪽일까요? 지금 가장 주목할 만한 주체라 그러면 일단 외국인의 매도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 빠르게 현물과 선물 간의 매도 매수 비율이 좀 바뀌면서 지금은 상당히 오히려 상방 쪽으로 강한 에너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이라 그러면 일부 매물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경기 경착륙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그런 경계성 매물 정도의 수준이다. 특히 투신권에서 일단 매도 전환된 부분은 다소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만 아직 그동안의 매수 물량에 봤을 때는 크게 매물이 나오는 레벨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는 여전히 기존의 악재인 경기에 대한 우려나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등 이것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기관 쪽을 좀 기대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장 막판에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직 연기금에서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정도만 기록이 되고 있네요.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금의 성격 자체가 어떤 시기를 빠르게 타이밍을 가지고 매매한다기보다는 절대적인 평가, 어느 정도 레벨의 주가 수준이 있는가를 보고 저평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충분히 더 매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쪽에서는 주로 어느 쪽을 매매하고 있는지 자세히 내용들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외국인의 매매 흐름을 본다라 그러면 일단 경기 방어 섹터, 전기, 가스,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매수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운송 창고 업종에 좀 자금이 유입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 쪽을 본다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 전자, 서비스, 통신, 의약 업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매도 우위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업종 쪽에 대해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직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자금 유입되는 게 많이 좀 눈에 띄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운송 창고 업종을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운송 창고가 그러면 이제 경기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3분기 때 실적도 다소 좀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경기에 대한 경착륙 우려가 굉장히 컸던 부분이 상당히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전화위복이 돼서 4분기 때는 좀 개선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조심스럽게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수급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오늘 수급 관심주는 이제 락앤락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신권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계속 순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는 모습, 이제 수급적으로 일단 상당히 좀 가벼운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4분기 때는 이 기저효과를 통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많이 이 종목에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틈에 나왔던 부분 되돌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한 22,500원 정도 이제 평단을 목표로 해서 분할 매수 진행해 나가신다라 그러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27,000원 선 정도 짧게 좀 보고 있고, 지금 손절 라인은 단기적으로 또 시장 한 차례 외부적인 충격을 받는다라 그러면 일단 21,000원 선 이탈하면 추가적인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1,000원 선에서 일단 한 차례 손절 라인 잡자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락앤락. 좀 아이러니한 게 8월 달에는 또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이제는 좀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네요. 매수가 22,500원, 목표가 27,000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손절가 21,000원인 이유도 자세히 들어볼게요. 지금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는데 21,000원 선이 이탈된다라는 거는 이제 코스피 200주에서 지금 이미 다소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21,000원 선이 이탈된다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증시에 또 새로운 한 차례 하방에 대한 강력한 공격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빼고는 사실상 보여져 있는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이탈된다라 그러면 상당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수 전반적인 흐름까지 감안을 해서 21,000원 선을 손절 라인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급 나우 오늘 나영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급 관심주는 락앤락이었습니다.